이거 1시간 차트예요. 그 곰님이 이제 1시간 차트, 2시간, 4시간 얘기했구나. 2시간. 근데 뭐 1시간, 2시간, 4시간 똑같아요. 여기 깨면 깨져요. 일단. 여기가 깨지면 깨진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그 프라이스 레인지 잡아놓은 거 뭐 똑같아요. 여기가 이게 일단 깨지나 봐야 되죠. 자, 여기가 깨질 수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갭락을 해서 시작하면 갭락을 해서 여기서부터 뭐 이 선부터 해서 밀고 내려와. 밀고 내려오면 여기 지지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제 지지가 있어요. 2시간 차트 여기 매물대 에스팡님이 매물대가 뭔지 모르겠다. 이 매물대가 이 볼륨 프로파일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표시되는 게 이제 매물대예요. 이렇게 매물이 많이 쌓여있을수록 이게 이 크기가 크죠.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더 길다고요. 그러면 거기가 저항이 돼요. 근데 이런 건 또 어떻게 생겼냐? 이거는 캔들이 많이 거래량, 거래 볼륨이 많이 있는데 거래 볼륨이 캔들이 많이 있는 데가 여기죠. 여기가 캔들이 많이 있고 이 밑에는 상대적으로 캔들이 여기는 없잖아. 없죠. 그리고 여기에 요렇게 여기서 캔들이 제일 많이 잡히는 자리가 여기죠. 그래서 가보면 여기 매물대가 제일 크죠. 이게 매물대예요. 그리고 이 매물은 지지와 저항이 돼요. 지지와 저항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게 200선이거든요. 2시간에 200선. 2시간에 200선에 여기 갔다가 여기 클레임 했는데 못하고 밀려서 내려왔어요. 근데 이렇게 했던 게 여기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여기도 한번. 근데 여기서 이게 깨질 때 여기서 이렇게 뾰족하게 트라이하고 처음에 했을 때는 이제 깨졌어요. 깨졌는데 그 다음에 밀렸다가 내려가면서 반등해서 치고 올라갔어요. 한 번, 두 번 트라이하고 세 번째 성공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리클레임해서 이번 주에 만든 이걸 다음 주에 클레임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쌍봉치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봉 하나만 쳤는데 여기 쌍봉이잖아요. 이렇게 치고 이대로 여기 요 넥라인을 깨면 쭉 밀려서 뭐 얼마나 쭉 밀릴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여기 이제 여기 작지만 어쨌든 지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만약에 깨서 이게 깨고 이렇게 밀려서 내려올 수 있죠. 이렇게 밀려서 내려올 수 있는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치고 이렇게 올려줬다가 이 이평선이 이렇게 돌아 올라올 거 아니에요. 돌아 올라올 때 잡아서 끌고 올라가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430 여기 요거 꼭지는 오바 같고 어쨌든 요렇게 뭐 요렇게 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지금 요만큼인 매물이 이렇게 쌓일 거라고요. 그럼 일단 이 위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올라가고 나면 올라갔다가 다시 눌릴 때 여기에 올라가면서 만든 매물이 지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갭업을 했다. 얘가 여기서 그냥 갭업을 여기로 그냥 갭업을 해버린 거야. 업을 해서 올라가면 여기서 바로 맞고 쭉 이렇게 밀릴 수 있죠.
왜냐면 여기 이평선 지지가 있긴 한데 볼륨을 실지 않고 그냥 갭업해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는 변동성도 크고 ATR도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치고 여기까지 확 밀려버릴 수 있는 이런 찬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려오는 동안 여기 또 볼륨이 이렇게 쌓이겠죠, 매물이. 그럼 매물이 쌓인 상태에서 밑으로 빠졌다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받겠지.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여기 매물이 쌓여버렸잖아. 그러면 저항이 돼서 더 스토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갭업보다는 올라가려면 장 중에 볼륨을 싣고 요렇게 올라가서 저항을 맞고 눌릴 때 그 매물대 만들어 놓은 거에 지지를 받고 다시 클레임하는 그런 모양이 나오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피보를 아직까지는 차트를 살려서 갈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여기 저점까지의 피보, 여기 38, 여기 저항선, 여기 38 저항선, 거기가 이제 60선 자리죠. 여기에 저항이 있어요. 여기에 저항이 있고 다시 이걸 색깔을 바꾼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치고 요거 내려온 이거에 대한 거 빨간색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으면 지금 여기가 피보 라인 두 개가 겹치는데 이거를 운연하고 여기까지 다시 피보를 그려서 얘를 색깔을 파란색을 해볼게요. 겹치는 게 잘 안 보이니까 검정색으로. 그러면 여기를 이제 여기만 싹 매물대까지 잡아서 확대를 하면 자 여기가 피보 라인 3개, 2개, 3개가 겹쳐요. 422, 420 이 자리가. 그리고 이렇게 매물대를 봐도 여기가 이게 저항이 있죠. 이 매물대 저항이 여기서부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가지 못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밑에부터 해서 76 이렇게 해갖고 요 선, 요 가격대선 420선 위로 올라간다. 이 파란색에 대한 박스를 지우고 다시 이렇게 할지 이렇게 해서 하면 이 파란색이 이 고점부터 잠깐만 이게 파란색이 저쪽에서 온 거죠. 이게 그 코비드 저점부터 고점까지 이어놓은 거예요. 요 파란색이 이거를 이만큼 38 조정을 했는데 38% 조정을 했다가 23.6 여기까지 갔다가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한 번은 안 가도 이렇게 올렸다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매물대를 만들어 놓을 거 아니야. 만들어 놓은 매물대를 깨지 않고 올라가서 요 라인 위쪽으로 딱 만약에 이렇게 올라설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린 하락의 50%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고점부터 이 저점까지 한 피보의 38 위로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면 차트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 올라가고 다음 주에 만약에 끝났다. 그러면 다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장이 불리시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 지지 라인에 딱 여기 잡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베어리시한 케이스. 별로 알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베어리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5년짜리 차트로 여기 코비드 저점부터 요만큼 이렇게 상승을 했죠. 이 상승을 한 거에 38%, 이건 지금 스파이예요. 38%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렉션을 한 거야. 여기까지가 코렉션 저점인 거예요. 그런데 베어리시 케이스로, 아까 불리시 케이스는 여기 위로 올라가면 그러면 다시 불리시로 갈 수 있는 찬스가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베어리시로 보려면 여기 이제 매물대 여기서 뭐 갭업,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갭업을 하면 바로 맞고 밀려서 축 밀릴 수가 있는데, 밀리면서 그 작은 시간에 잡아놨던 그 매물대 그 넥라인을 깨면서 밀려버리면 여기까지 밀려버리게 돼요. 아까 말한 게 만약에 이게 갭업을 해갖고 갭업을 해서 시작을 하던지 아니면 장이 월요일날 혹은 화요일날 올렸다가 이 저항을 맞고 밀려서 이 여기 넥라인, 이 지금 짧은 시간에서는 보이지만 여기서는 넥라인도 아니야. 넥라인도 아니고 그냥 프라이스 레인지죠. 프라이스 레인지. 여기 요거를 요 발음을 깨고 내리게 된다면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렸다가 다시 반등한 거에 23%, 그러니까 즉 38 위로 올라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상승을 만들어 이 밑으로 저점을 찍고 만든 이 상승의 요 파동을 얘를 깨버리게 되면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베어리시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뭐 다음 주 금요일 날 CPI가 나올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매물이라도 쏟아진다. 그러면 여기에 털릴 수 있겠죠. 그럼 여긴 지금 풀떼기로 붙여놓은 거잖아. 거의 없죠. 지지가 없어. 그러니까 요것만, 요 얄포리한 이것만 뚫리면 이 밑에가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텅텅텅텅 치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걸 깰 것 같지는 않아. 여기 지지를 294, 요거를 쉽게 깰 것 같지는 않은데, 쭉 밀려서 내려오게 되면 여기까지 클레임해서 리테스트 한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게 이제 베어리시 시그널이에요. 아니, 베어리시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불리시 시나리오는 좀 위로 올라가서 지지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 거기 딱 클레임했다가 여기 이렇게 클레임했다가 다시 밀려서 지지를 받으면서 버틸지, 아니면 다시 리클레임을 했다가 밑에 리테스트 했다가 다시 올라갈지. 그래서 만약에 다시 올라간다면 쭉 밀어 올리면서 444 2위 쪽으로 올라가서 딱 지지를 받는다. 뭐 그럼 되게 좋은 거죠. 근데 뭐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여기서 피부가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2파 만들고 3파, 그러니까 여기서 1파, 2파, 여기서 3파 하고 잠깐만 말하면서 헷갈려. 1, 2, 3 올린 다음에 4 하고 수렴했다가 5에 슈링 했는데 다시 A 했는데 B가 더 높은 쌍봉, 아침에 설명드린
그런 쌍봉을 만들고 이렇게 깨는 순간 다시 여기에 이제 매물대가 쌓여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딛고 올라갔으니까 뭐 여기서부터 쌓여 있을 거라고. 그 쌓인 매물대를 다시 딛고 올라가서 리테스트를 하다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올라갔으면 여기 매물대가 또 쌓이겠죠. 그러면 여기 맞고 찍고 내려와서 다시 이 38 라인을 한 번 더 테스트를 하러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내려왔을 때는 여기를 먼저 올라갔다 확인하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다시 이렇게 하면서 이 저점을 테스트를 할 수도 있다.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그 말 누가 못해. 그쵸?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어디를 지지받아주면 위쪽으로 보기가 쉽고 어디를 깨면 아래쪽으로 보기가 쉬운데 아래쪽으로 밀렸을 때는 어디까지 밀릴 수 있다. 여기는 사실 지지가 있지만 지지가 약해요. 여기까지 안 오더라도 일단 여기까지 눌렸다가 반등했다가 반등도 뭐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등할 때도 여기 넥라인이 생겨요. 그 넥라인을 깼을 때 깼죠. 그러면 리테스트 한다고. 리테스트 했는데 이게 저항이 되죠. 저항에 맞고 떨어지면 그럼 또 여기서 한번 걸리겠죠. 그럼 또 걸렸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하락 채널이 생겨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해가 가셨나요? 매물대를 설명했을 때 제가 이 디스코드 마이크를 안 켜갖고 에스팡님이 못 들으셨을 것 같아. 다시 매물대만 설명을 할게요. 매물대는 여기 이게 볼륨 프로파일에 이 초록색 이게 매물대예요. 다른 브로커리지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매물대인데 이 매물대가 클수록 지지와 저항이 세요. 여기 이만큼의 매물대가 있죠. 근데 에나 쿨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차티스트고요. 볼륨을 잘 설명하신 분이에요. 그분 책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나 미쳐서 혹시나 차트가 미쳐가지고 혹시나 차트가 미쳐가지고 여기처럼 여기 밑에 볼륨보다 이 위에 볼륨이 크죠? 여기보다 여기 볼륨이 크죠? 근데 여기 볼륨보다 이 볼륨이 작죠? 여기 볼륨보다는 이 볼륨이 크죠? 그쵸? 볼륨이 가장 많이 있는 이곳 빨간 선이 그어져 있죠. 212 이게 프라이스 컨트롤 라인이에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이만큼이 그럼 뭐야?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게 조정을 하면서 여기 50%를 이 50%대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오르내리 하다가 보면 볼륨이 쌓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볼륨보다 여기 볼륨이 커져 버렸어. 이렇게 커져 버렸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 조정하면서 뭐 여기를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여기 50%대까지 해갖고 이만큼을 확장을 막 이렇게 시켜놨어. 그리고 뭐 호재든 뭐든 다 끝날 거 다 끝나고 유동성이 다시 정상으로 공급이 된다든지 인플레가 잡혔다든지 하면서 이 볼륨대를 이렇게 만든 여기 이제 쌓여놓는 이런 볼륨대를 딛게 된다면 조정이 완성이 된다고 봐야죠. 여기로 내려가서 구조를 픽스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구조 픽스는 아니죠. 왜냐면 구조 픽스는 이런 데를 픽스하는 거거든. 이렇게 빈데 여기를 마이클 버리가 얘기하는 자리가 여기인가 그럴 거예요. 아무튼 뭐 아닌가? 여기인가? 그 사람 좀 너무 낮게 보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볼륨대보다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이 볼륨을 키워놓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눌러버리고 하면서 이 볼륨을 이렇게 키우게 되면 뭐 이거보다 더 크게 뭐 이거보다 더 크게 뭐 그거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볼륨을 키우게 된 다음에 누르는 자리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했던 이 하락 조정을 다 끝내고 대세 상승이 오는 거라고 봐야 해요. 근데 한 번에 그렇게 뭐 이렇게 훅 갔다가 쭉 늘려주고 이렇게 심플하게 인터넷이나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파동은 이렇게 가요. 이런 단선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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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 지그재그 여기에도 1, 2, 3, 4, 5가 다 있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수렴하고 다시 뚫고 다시 왜냐면 여기서 복잡한 수렴하면 여긴 심플하게 수렴하고 뚫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3산 만들고 다시 내려서 넥라인 테스트를 뭐 한두 번을 한다든지 뭐 페이크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실패하면서 결국엔 여기는 깍두기가 되는 거야. 깍두기가 되고 여기서 했던 건 깍두기가 되고 여기에서 바로 이어서 이 파동으로 연결이 되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락 차트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차트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 중간에 이제 페이크 주바 이런 거는 깍두기로 중간에 빼버리고 이 앞쪽 뒤쪽을 붙여서 생각해야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만약에 이번에 38 조정 얘는 여기까지 하고 올라갔다가 실패해서 내려와서 50%까지 만약에 넉넉하게 눌렀다가 올라가서 매물대를 키워놓고 딱 눌러주고 아니면 요 끝까지만 갔다가 이번 전고점을 못 뚫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연말에. 근데 그건 모르는 거지. 이거 쌓고 요 위에 올라서면 그럼 얘기가 또 다르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가봐야 하는 거지. 뭐 톱니는 뭐 올해 말에 5,100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가려면 갈 수도 있고 못 가면 못 가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그냥 차트에서 자리를 어디까지 열어줬나 그리고 그런 걸 어디까지 열어줬나 어떻게 봐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해갖고 이런 거 계산할 때 이 폭을 계산해서 여기가 어디쯤까지 될 건가 뭐 이런 거 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해갖고 조정받고 이렇게 하면 이거 브리크아웃 하면 엘리스트 이거 똥똥 가고 그 다음에 이거 이만큼 해서 이거 맥스로 일단 여기까지 열어놨다 뭐 이렇게 계산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 이제 애플로트 거기에 패턴들 쭉 위로 올라가 보세요. 좀 그 밑에도 뭐가 많이 올라가 있어서 위로 찾아보시면 이렇게 쌍봉 패턴 가격 계산하는 거 뭐 이거 봉에 이거 적어도 이만큼은 내린다. 쌍바 하면 이 폭에 이거 브리크아웃 하고 왔을 때 엘리스트 이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 증명이 되는 자리가 이거에 같은 자리 간 다음에 눌렸다가 이렇게 가면서 다시 브리크아웃 했을 때 근데 이건 다 뭘로 이렇게 설명을 패턴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기다 피보를 그려보면 이거 조정폭에 몇 프로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실패해갖고 나가리가 되는 경우는 보통 여기를 이렇게 깼다가 반등했다가 실패해서 깨지는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61.8이고 그 다음에 깼다가 올라서 반등했는데 다시 7, 8까지 깨버리면서 이렇게 해서 상승해서 올랐던 모든 이거에서 출발한 여기 바닥을 치고 출발한 상승은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걸 얘기가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심플한 얘기예요. 심플한 얘기라 지금 그 스터디 같이 행전에서 스터디 하시는 분들 그 책 읽으시잖아요. 그 책 읽으시면서
이번에 완전히 마스터를 해보세요. 이거 지금 설명한 게 사실 그림 막 그리면서 되게 복잡하지만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일 거야. 그래서 제가 좀 이번에 듀를 짧게 그 영어 책 되게 두꺼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챕터 2를 짧게 잡은 게 뒤쪽으로 가서 이건 사실 너무 많이 들은 얘기잖아. 제가 많이 해드리기도 했지만 다른 데서도 많이 들으셨고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뒤쪽에 더 재밌는 게 있다니까. 더 재밌는 게 있어. 그러니까 빨리 더 재밌는 거 하게. 빨리 읽어. 숙제 빨리빨리 하고. 이해 가셨죠? 지금 여기다 써놓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거예요. 이 글로 쓸래니까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전화기로 막 똑똑똑똑 치려니까 힘들어서